안녕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생내가 여론이다의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예산안 시정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국 여론방송 촬영 중인데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예산안 시정연설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혹시 왜 못 보신 거죠? 일 때문에. 일 때문에요. 혹시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 못 들어봤네. 요즘 뭐 뉴스를 통 접하지 못하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 연설 중에 청년 일자리 그 관련해서 예산을 20% 확대 편성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편성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 뭐 이 힘든 일 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면 모를까 뭐 네. 그래서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가계 주거비 부담 요즘 전세 대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 같은 공급을 확대한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뉴스테이 같은 거 뭐 월세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살 사람들만 가겠죠. 네. 돈 어느 정도 그 수입이 보장되는 사람들만 가겠죠. 네. 일반인들은 뭐 비싼 월세 때문에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은 그 주거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뭐 장기임대? 예. 네. 정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지원해서 뭐 저렴하게 장기임대 해주시면 되겠죠, 뭐. 최근에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뜨거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다양성이 일단 없어지는 거니까 별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 최근까지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설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역사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좀 덜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누락한 거 아닐까요? 다른 게 더 시급했었나 보죠, 뭐. 예. 마지막으로요.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아무 잡음 안 일으키고 남은 임기 한 2년 안 된 것 같은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예. 조금 여론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혹시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얼마 전에 예산안에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봤죠. 보셨어요? 혹시 기억에 남거나 뭐 글쎄, 지금은 그렇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혹시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 방송을 들었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뭘 물어보시려고? 왜 그 뭐 재난 예방 투자를 하고 감염병을 대비해서 그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취약 계층의 생계비를 더 확대를 하고 창업 지원금도 대주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 내용에서는 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찬성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 경제 발전에 의해서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포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 그 혹시 그 연설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20% 정도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업 훈련 시스템이나 일 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확대시키고 청년 희망 펀드 같은 거를 통해서요. 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좀 실제로 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지금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젊은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두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면 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은 정책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찌 됐든 뭐 고용인을 필요하는 기업체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주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연설 중에서 또 가계 주거비 요즘 왜 전세 대란이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좀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를 강화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뭐 뉴스테이 같은 것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그게 주거비 부담이 가장 서민 측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그 주거비 부담을 그런 식으로만 해준다면 주거비 부담이 뭐 제 생각 같으면 많이 줄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주거비 비용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 세입자보단도 너무 그 갑질을 많이 하지 말고 그 건물주들이 갑질만 많이 안 하면은 주거비 부담을 서민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갑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주거비 비용 때문에 많이 그냥 그 자영업체들이 물러나고 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그 갑질하지 않고 업주들이 좀 그렇게 좀 해주면은 서민들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갑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말씀하세요? 갑질이라는 것은 아니 그 건물주를 이야기하는 거지. 건물주들이 그 주거 비용을 일상생활에서 영업원 사람들이 조금만 줄여주면은 그리고 더 바란다면은 정부 정책에서도 그 건물주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면은 더욱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금 관계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집 건물주들은 세금 관계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비용을 더 늘리게 되는 거거든. 결국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그 힘을 좀 써서 세금에 관련한 것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역사 교과서를 국장화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 부분은 정말로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꿔야죠. 지금 정부 여당에서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좀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 같으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밀어붙여서 역적 교과서를 좀 이렇게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유가 아니, 있으세요? 교과서 그 자체가 지금 그 몇십 년 되더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교과서 그 과정이 좀 우리가 너무 그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거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가끔 가다 보면은 교육 과정을 보면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지. 그 최근에 왜 독도 문제나 일본 위안부 할머니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가 또 뜨거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안 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피가 거꾸로 올라온다고. 이유가 있어요. 네, 일본하고는 물론 거래도 해야 되고 같이 저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했다고만 꼭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운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무 그냥 그 이야기는 정말 미운 일본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연설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안타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잖아요. 아마 그때 많은 노력을 하시려고 이번에는 국정교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빠진 것 같아 연설 중에서. 근데 내일 모레 아베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좀 바라는 점이 있으면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국정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혹시 그 이번에 대통령 2016년 예산안 국정 발표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왜 안 보셨어요? 너무 복잡해서 봤어요. 복잡해서. 네. 혹시 그러면은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못해요. 예를 들어 메르스나 뭐 이런 재난 예방 투자라든가 감염병 대비 투자, 뭐 취약계층 돕는 거, 그다음 실직자 재취업 돕는 거, 뭐 이런 창업 지원금 확대 이런 문제였는데요. 네. 네. 제가 취준생이라서 네. 실감은 못 하고 있어요. 네.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했는데 작년과 다름없이 오히려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 이번 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그 예산의 20% 정도 확대 편성을 하겠다고 또 연설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업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 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뭐 청년 희망 펀드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20% 정도 더 확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정책이 되면은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일부 계층에만 속한다고 생각해요. 이 창업도 제가 대학생 4학년 때 도전해서 상금 정도는 받아봤는데 이게 상금 정도에서만 그치지 어느 정도 그런 제도나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도전 의식은 고취되나 그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창업을 하셔서 지금 입상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뭐 사후 케어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입상에서만 그치고 대상 정도 타야 이제 창업에 적극적인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떨어진 그런 창업팀에 대한 그런 관심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기도 해서 다시 취업 준비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업 훈련이나 오히려 대학 수업 과정 중에 그런 산학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실무에 관한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연설 중에 그 요즘에 전세 대란, 그 주거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 공공 임대주택이나 그런 뭐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뭐 뉴스테이를 확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 들어가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막 서울에 일자리 알아보고 막 집도 구하려고 하는데 막상 구하려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그게 많이 보급된다면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나 그리고 월세 보증금 마련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출 같은 그런 방법도 조금씩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더 추진을 하겠다고 더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 입장이고요. 조금 더 신중하고 폭넓은 그런 시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조금씩 서로 양보해가면서 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반대하는 이유는 있으세요? 일단은 국사 교육 자체가 하나의 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게 좀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독도나 일본 위안부 문제가 또 뜨거운데 연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약점이 되니까 그렇게 연설한 것 같다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 약점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안부에 대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숨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서민들 소리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조금 힘내서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도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여론들의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청년 취업 열심히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왜 못 보셨어요? 워크숍이어가지고. 네? 워크숍이어가지고. 워크숍 갔다 오셨어요. 네. 혹시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혹시 어떤 내용 알고 계세요? 일단 국정화 그 노동 관련된 거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정화하고 그다음에 어저께인가요? 장관 그 변경된 거. 예.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뭐 정책은 있으세요? 경제죠. 어떤 부분 관심 있으세요? 그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안. 예,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최저임금 3년제로 한다는 내용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분입구가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뉴스에도 보면 우리나라 10%가 상위 10%가 하위 5, 60%를 뭐 차지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번 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 20%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직업 훈련 시스템이나 일 학습 병행제 하는 참여 기업을 확대시키고 청년 희망 펀드를 제한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월급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가 너무 약간 대기업 편중이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밑으로의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현실적인 거를 반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자리를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단순한 제조나 뭐 이런 거를 늘리는 것보다 요새는 뭐 ICT라든가 뭐 첨단 방송 콘텐츠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런 예전에 벤처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그런 자기 개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연설에서 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요즘 뭐 전세 대란이다 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뭐 뉴스테이 같은 것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이제 연설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거를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일부 뉴스라든가 뭐 언론을 보면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편법적인 게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법률적으로 먼저 제약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좀 줄이려면 어떤 정책을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수요하고 공급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비싸죠. 민간 주택이 공공에 비해 비싸고 너무 경제 성장률보다 전세나 이런 게 증가되는 비율이 더 높고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일반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 대부분 서울에서 안 하거든요. 수도권 위에서 하는데 그런 인프라적인 것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살지 않을까 사람들이. 인프라라면 뭐 교통 같은 그런 거 말씀. 그렇죠. 뭐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님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먼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예. 그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더 추진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때 국정화는 그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고 11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시대착오적인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국정 교과서라는 거는 자유롭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국가에 편입되면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근까지 독도나 일본 위안부 문제가 또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에서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일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지금 한, 중, 일, 미 이 네 개의 나라의 사이, 그러니까 그 네 개의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자극적인 말을 아끼시려고 한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좀 야기시키면 서로 간에 뭐 경제적인 면에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벌 규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MB 정부 때부터 법인세 이런 걸 상당히 인하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근로자의 세금만 많이 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SK 자체가 잉여 자본금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 대부분이 저는 법인세나 어떤 세제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그 공공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혹시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특별하게 뭐 그건 없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없으시고. 네. 혹시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메르스 같은 감염병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 세월호 같은 재난 예방 투자를 하고 취약 계층 생계비 지원해주고 창업지원금, 그런 공공 임대주택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사가 됐으면 좋다.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꼭 뭐랄까요? 그 정책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요즘 그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이랑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예산을 내년에는 20% 확대 편성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업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청년 희망 펀드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쓰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게? 이제 펀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역대 뭐 그런 정책이 없었죠, 사실은 없는 부분인데, 뭐 그 제가 알기로도 뭐 삼성에서 뭐 상당히 많이 그 기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뭐 해서 성사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 지금 일자리 창출 정년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정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일자리가 아마 늘기는 상당히 제가 좀 힘들 것 같고 젊은 하고 뭐 지금 새로운 뭐 그 정부가 좀 뭐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 IT랄까 뭐 산업화되면서 뭐 지는 일자리도 있고 뜨는 일자리도 있다 보니까 그런 뜨는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창출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해요. 그 연설 중에서 좀 가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기업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같은 거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이제 연설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정책적으로 뭐 실행이 된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말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뭐 각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세 대란이라는 말도 있고 주거비 부담이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정책 기존에 있는 지금 뭐 발표된 그런 정책이라도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실천하는 정책으로 된다면은 뭐 크게 저기 뭐죠 새로운 정책이 안 나와도 예? 지금 기존에 발표된 그 부분만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은 그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최근에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또 나타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출판사 그다음에 그 과거에 나와 있던 그 우리 국정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아마 그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뭐 정교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저도 뭐 그 교과서 안에 들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근데 사실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부분이 좀 놀라우세요? 특히 뭐 남북 관계랄까 한일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북한을 우상화한다든지 또 그 지도하시는 교사님들 제가 얘기 들은 상이지만은 교사님들의 그 자질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1시간 45분 수업을 하는데 쉽게 해서 우리 국내 국사만 가르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북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무려 많이 삽입함으로 해서 우리의 그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애국 정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돈을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만은 상당히 뭐 애국하는 그런 마음에서 완전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또 우리 독도 문제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또 최근에 이슈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뭐 있다 보니까 뭐 그건 나중에 뭐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저는 뭐 언급을 안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지금 뭐 또 그렇게 매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그 뭐 자극하는 부분들이 될까봐 그래서 아마 자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이제 그 취임 전에 이제 공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약 사항들이 물론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그 공약이 차기에 누가 또 대통령에 오시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뭐 그런 실천이랄까 아니면은 뭐 목표 달성이랄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 또 새로운 정책보다는 그때 당시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 연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혹시 왜 못 보셨어요? 일환이라고. 일하느라. 네. 혹시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예. 최근에 그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업 훈련 시스템을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뭐 청년 희망 펀드를 제한한다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20% 확대하겠다는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정말 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펀드를 한다고 해서 뭐 기업들에서 일자리 늘리는 방안으로 해야지 안 기면은 다른 방안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경기가 좀 활성화돼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경기 활성화 쪽으로 뭐 풀어 나가야 되지. 지금 뭐 펀드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나오면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건설 쪽에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뭐 내수 경기 진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피부에 서민들이 와닿는 그런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내수도 활성화하고 그런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전세 대란이다 이렇게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공공 임대 주택이나 민간 임대 주택이 뭐 뉴스테이를 확대 공급하겠다는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공공 임대 주택이 늘어나면은 서민들은 조금은 좋아지겠죠. 근데 물량이 그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될 거고 전체 비중의 한 90%는 저 사기업들이 하는 주택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도 뭐 주택 자체가 모자라고 그다음에 그 서민들이 주거를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저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는데 그 뭐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개한다든지 서민 실제로 그 우리가 실제로 사는 비용하고 그 뭐 다른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부대 비용치에 대해서 내역을 좀 공개를 해서 실질 효율적인 금액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국정화가 아닌 그 검열 쪽이나 아니면 자율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정화보다는 검열 쪽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독도나 일본 위안부 문제가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단 일본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시정 연설에서 한다고 해서 일본의 요구가 뭐 우리의 뭐 그 요구하는 게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본하고 국가 대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그쪽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그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워낙 서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수 활성화 안 그러면은 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 뭐 서로 각국의 각층에서도 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근로자들도 뭐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경기 쪽으로 많이 풀어주고 안 그러면은 한 그런 정책들을 정부하고 국가에서 발굴을 해서 추진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 박 대통령 시정 연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왜 못 보셨어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잠시만 좀 그 혹시 네. 저희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못 네,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직장인. 예, 그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번에 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20% 확대를 해서 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연설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업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일자리 일 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든가 뭐 청년 희망 펀드 이런 걸 제안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뭐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 이 청년들 일자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 고용 지금 어떻게 보면 임금 피크제 같은 부분도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 이제 저희 뭐 기업이나 이런 들에서도 이제 설명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안 해주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깎아내면서 잘라내면서 새로운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 제살 깎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고용주나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뭐 그냥 눈 가리고 하는 그 조선모사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예. 요즘 뭐 전세 대란, 그러니까 주거비 문제도 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연설에서 이런 이제 가계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이나 뭐 민간 주택 같은 뉴스테이를 확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연설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좀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어차피 비슷한 거겠죠.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게 되고 가진 사람의 걸 가지고 그걸 임대나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드는 거니까요. 내 본인 개인 소유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임대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서민들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실질적인 좀 주거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최근에 이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인데요. 그 박 대통령께서 이제 좀 강조를 하셨어요. 추진을 하겠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일단 과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치적인 성향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젠가 그저께 여의대 뭐 방문 막았던 거 뭐 그런 부분도 있던 것처럼 지금 뭐 국민들이나 뭐 서민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70년대, 60년대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뭐 정책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맞지 않는 것 같은 지금 현 세대랑은 안 맞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왜 또 독도 문제나 일본 위안부 문제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에서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잘 부분에 모르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으세요? 근데 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거나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바라는 점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바라는 거라기보다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생내가 여론이다의 아나운서 김민정이었습니다.